개화기 때 한미동맹이 있었으면 우리는 식민지가 안 됐다. 6.25 전에 한미동맹이 있었으면 6.25 안 됐다. 한미동맹은 영원한 한국의 생명줄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우리 역사에서는 가장 성공한 외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춘추가 당나라하고 손을 잡은 나당동맹을 통해서 신라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신라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나라까지 쫓아내는 대당 결전을 통해서 오늘날의 한반도를 우리의 활동 공간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20-30%는 되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가치동맹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한다. 그리고 기술을 서로 교류한다 하지만 그 기술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올해가 퀴스트가 준공된 지 40주년 되는 겁니다. 퀴스트가 누가 제일 좋습니까? 미국 사람이 존슨 대통령이 한국이 월남파병이 되니까 고맙다고 뭐 선물할 거 없냐 고민하다가 과학기술연구소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은 것이 퀴스트. 퀴스트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박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이 자기 개인 돈 100만 원 내가지고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낸 것이 자유이고 자유시장 경제고 자유민주주의고 거기서 박 대통령의 사람이 등장해서 플러스 하나라는 거죠. 시스템, 계획성, 추진력 이것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인류를 대표한 한국의 선진성을 대표하는 직종과 후진성을 대표하는 직종이 있어요. 한국의 인류 국가가 되려면 이 선진성을 대표하는 뭉뚱그려서 세 직종이 있습니다. 군장교단, 기업, 과학자죠. 과학자 안에 비술자를 포함해서 과학자, 기업인, 군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항상 저항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정치, 언론인, 학자들입니다.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 큰 소리 쳤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조선조 시대입니다. 산업공상이라고 하죠. 산업공상. 거기에 사자가 주로 말 잘하고 글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자가 권력을 잡았던 것이 조선조입니다. 조선조는 600년 동안 문민 통치를 한 나라입니다. 문민 통치. 그러나 61년 동안에, 대한민국 61년 동안에 30년을 군인들이 통치를 했어요. 그 30년 누구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가지고 부국 강병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 바탕 위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 아마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바탕 위에 그래서 한국의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건설자는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그러면은 김영삼, 김대중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방문을 하실 건데 그분들도 한 역할이 있죠. 그러나 무슨 책입니까? 자유의 미래라는 책을 쓴 그 학자의 얘기는 민주주의는 부자만 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 이상 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실패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3,000달러 이하에서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다. 결국 1인당 국민소득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를 절묘하게 조합시킨 사람입니다. 그 점이 이분의 천재성이죠. 천재성. 흔히 우리가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사실을 한 면만 본 거고 우리는 국가 주도와 민간 참여가 같이 간 거 아닙니까? 우선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우대해가지고 이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도록
깨우친 사람이 이병철 씨 아닙니까? 그때 이병철 씨가 일본에서 부정축제 조사를 하니까 안 들어오고 있다가 들어와서 박정희 소장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한 걸 바로 박 대통령이 이해를 하고 아, 기업인들과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이야기를 하면 바로 듣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감수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기업인이 친구가 됐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을 다룬 전성근이라는 사람이 과기처 기획실장한 사람인데 선표록을 제가 최근에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과학기술을 국가가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은 아주 그 시작이 우연했습니다. 1962년 초에 당시에 국가제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대장이죠. 대장 인석하에 출범한 경제기획원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1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다 하니까 박정희 의장이 듣다가 마지막 질문 하나를 했다. 다 좋은데 혹시 이 경제개발 계획을 우리가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기에 발생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브리핑을 했던 송정범이라는 이 차관인데 이 사람이 한 방 딱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계획한 사람이 전부 다 에코노미스트들이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과학기술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기영변으로 이분이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은 그 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만든 것이 최초의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었어요. 그게 한국의 오늘날의 이 과학을 만드는 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박정희의 문제의식 하나가 그러고 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군인들한테 브리핑을 하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 장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해야 된다. 여기에 군인과 과학자가 친한 이유가 있는 거죠. 과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기자나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과학을 잘 이해 못하죠. 왜냐? 왜 군인들은 과학을 이해하느냐? 전쟁하는데 과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군인, 기업인, 과학자는 다 친해요. 이 사람들 친합니다. 이공계통이니까 친하기도 하고 실용적이니까 친하고 한국은 군인들이 30년 동안 정권 잡으면서 기업인을 뒷받침하고 과학자의 등을 밀어가지고 오늘날의 거대한 경제 과학 컴플렉스를 한국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진 인류 따지면은 그게 과학성이냐 합리성이 있느냐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하면 되겠더니 이 사람들이 한국을 만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걸 뒤에서 쫓아가면서 약점 잡아가지고 비판하고 한 세력,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 저와 같은 언론이, 정치인, 학자들, 건설하고 별 관계없고 생산하고 별 관계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위도시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 저항 세력, 비판 세력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이 국가 건설 세력이 인권 단합을 한다든지 민주주의를 짓밟는다든지 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충 보면 두 바퀴로서 건설 세력과 비판 세력 두 바퀴로서 굴러오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경쟁했어요. 서로 견제하고 경쟁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성공의 비결이죠. 견제와 경쟁이 안 되면은 북한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견제와 경쟁이 있었습니까? 그런 견제와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막 깨버린다. 법치를 파괴한다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틀 안에서 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요건 또 북한이 도와줄 겁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갈 수 없다. 극단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기반을 깰 정도로 정치 투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한계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 속에서 견제와 경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한국의 발전의 앞으로의 원리는 뭐냐? 역시 견제와 경쟁이 계속 있어야 자전력이 생긴다. 스스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자전력이 생긴다. 견제와 경쟁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공공의 적이죠. 견제와 경쟁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룰을 무너뜨리는 사람 아닙니까? 견제와 경쟁에는 반드시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룰은 첫째는 법치죠. 법치. 법률이 룰 아닙니까? 그리고 법률 이전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규범, 법률로 담을 수 없는, 그게 뭐 예절일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고 미풍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견제와 경쟁이 이 장걸 싸움으로 가지 않는다. 장걸 싸움.